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네, 주말에 IMF에서 유럽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원 확충을 결정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뚜렷한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FOMC 등 여러 가지 대외 이벤트들이 앞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더 확산되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중 하락 전환한 코스닥,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중 전 저점인 1966포인트까지도 이탈하면서 1964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조금 축소되면서 19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6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6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42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도 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2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197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IT 그리고 기관은 유통주를 매도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반등 출발한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이탈했었던 500선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500포인트 잠깐 갔다가 상승폭을 줄여서 490선 중후반에서 지수는 맴돌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7포인트 하락해서 49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이 160억 원 정도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관망,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른 데 따른 부담감 그리고 시장 추정치보다는 양호했던 유럽 경제지 프레임이 입어서 사흘 만에 소폭 하락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등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산재한 까닭에 오늘은 눈치 보는 장세입니다. 전거래일보다는 1원 70전 하락한 1137원 70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자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함께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올까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단 0.13% 하락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오늘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코스피가 단기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단기 주요 지지권인 1960포인트 전후에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하고 있고요. 지수대를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되면 코스피가 전저점을 하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레벨 다운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지력 테스트 중간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유럽 리스크에 대한 IMF 통한 글로벌 방어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반전의 기회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가 전저점을 하회해서 레벨 다운 되기보다는 전반적인 테스트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아직은 현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그런 일은 없는 분위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활발한 순환매가 대선 관련주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 중심의 추세가 개별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안철수라든지 박근혜, 문재인, 김두관 관련 정치 테마주 흐름에 금일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관련주가 금일 테마주로 정치 테마에 함께 추가 편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관련주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라든지 GTX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또는 한일 한중 호남과 제주 간 해저터들 관련주 그리고 인맥 관련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MPC라든지 대형 포장, 대야 TI, 동아지질, 한국선제, 동아지질, 대주전자재료 등 같은 종목들이 거래량을 충분히 수반하면서 등락과 변동성을 상당히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테마주의 시중 유동성이 유입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철저한 박스권 중시 패턴에 따라서 개별 수익률을 추구하기 지극히 어려워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투입된 자금을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속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 접근이 바람직하고 어떤 선별적인 투자 범위 내에서 실적 관련주로 접근하는 전략을 권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의 이슈가 지난 주말 사이에 발현됐던 IMF의 재원 확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연차 총회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재원을 4,300억 달러로 확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요. 중국 역시 지분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브릭스 국가들의 입장에 맞춰서 결정을 좀 밀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안전판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 약간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IMF의 재원 확충권은 200여 개 회원국들의 승인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재정 납입국들의 의회 승인 등의 다양한 절차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실질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을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줄 몰라도 단중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IMF 재원 확충 자체가 금일 주시장, 특히 기본주 주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대외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무조건 홀딩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일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일부 자금만을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임해야 되는 지지선 하단 라인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입각해서 철저한 전략적 플레이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직 시장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가정을 아래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194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라인에 적정한 박스권을 가정하고 197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드리겠는데요. 관심 종목군들을 설명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저점 라인을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4만 원 전후에 대한 분할 매수를 강조드리겠고요. 또 주도주 가운데 하나인 현대차의 경우에는 24만 5천 원 하에 붙어서 분할 매수 전략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의 낙폭 과대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현 수준 때부터 10%씩 단계적인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아마 저점의 꾸준한 누적 순매수 매집을 통해서 향후의 시장 반등 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추가 전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코라오 홀딩스와 코스맥스와 같은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군들에서 직접적인 투자 트레이딩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1970 이하에서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낙폭이 심했던 화학업종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메신저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요. 월요일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예, 그냥 날씨는 꾸림해도. 날씨는 좀 굳지만 그래도 기분은 네. 좋으시다. 포트폴리오 종목 날씨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저요. 뭐 옛날에 삼성물산이나 뭐 네. LG전력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네. 수원에는 뭐 한 5천만 원 버렸어요. 예, 그래서 손실을 저는 이제 뭐 보셨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네. 이제 누 속에로 돈 뭐 음. 통장에 넣어놓으니 주식이나 해봐라 이제 사놔라 해서 네. 그 주식 저기 장에 이제 그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네. 전화 문의해서
뭘 사놓으면 되겠어요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네. 한국전력이 이제 막 최고 그 올라 있었을 때 예. 4만 원 할 때요. 네. 그때 전화를 하니까는 또 한국전력을 사놓으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뭐 이제 맨날 그 보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어서 그걸 네. 사놨더니 그냥 추천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많이 내렸어요. 한 3년 됐어요, 사는 예. 데가요. 네, 근데 맞아요. 뭐 배당금도 없지요. 예.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손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전력 4만 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비중은 어떻습니까? 한 40%요. 40% 한 종목 보유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러면 네, 한번 다른 건 포트폴리오 네, 다 매도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전 종목에서 좀 손실이 많이 크셨던 좀 경향이 있고요. 일단 한국전력도 네.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도 많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정리해 볼게요. 한국전력 한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현금 비중이 60%. 한 종목만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이 그렇게 속을 썩이네요. 옆에 계신 이성구 팀장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그동안 걱정 많으셨잖아요. 예, 예. 예,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보시면서 좀 해결 실마리를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네, 마음고생이 많아요. 네. 그렇죠. 마음고생 굉장히 많으신데 네, 죽으로서 주식 알지도 못하면서 한 1억까지 차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유, 아유. 많이 손실 보셨네요. 네. 일단 한국전력 그러면 한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한국전력 근데 그 누가 이렇게 사라고 하던가요? 혹시? 아유, 대신증권에다 이제 뭐 저는 잘 신용이 저기 하니까. 나왔어요. 아, 그 뭐 근데 직원이. 뭐 예. 그 사람들도 이제 실수할 수는 있는 건데 이제 왜 실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니까 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물론 손실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런 점들은 있는데 한번 꼼꼼히 좀 따져보고 이번 기회에 따져보고서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되죠. 네. 예. 잘하면 또 수익 내보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예. 한국전력은 보통 사기업이 아니죠. 공기업이죠. 예. 예. 네, 공기업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단점이자 장점인데 폭리를 못 취해요. 그렇죠. 최근에 네. 전기요금 같은 거 정부에서 올리려고 막 하나요? 예. 안 하죠. 올릴러. 예. 예, 왜요? 물가가 뭐 많이 올라가고 서민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업들한테는 제품 가격 내리라고 하는데 전기료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의 가장 큰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장기적으로 전기 가격은 계속해서 원래 상승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PER 이런 수치로는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어차피 그런 가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시켜가는 형태가 공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PBR이라고 들어보셨지만 그 가치로 봤을 때 어느 배수가 가장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냐면 보통 우리가 PBR을 1배수 이하를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산가치 수준에서요. 근데 한국전력은 0.5배수 이상 올라가면 고평가입니다. 그 이상을 잘 못 올라가요. 예. 이제 그게 공기업의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한국전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한국전력이 BPS가 한 8만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단 가정은 뭐냐면 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예. 지금은 계속 적자고 올해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자원 개발들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말하면 말 그대로 서민들한테는 거의 전기를 손해 보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가 부담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원 개발들을 많이 하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로열티를 더 내라고 해요. 지금요. 로열티를 더 내라고 하면 사실상 그 자원 개발하는 비용 자체들이 약간은 수익성이 좀 저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올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저도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흑자 전환 한다가도 굉장히 미약한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국전력을 보유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고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적자폭만 줄어든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거의 0.2배수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0.2배 수준이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 주가는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우선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이 구간에서 손절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적자폭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손실이 많이 나셨다 하더라도 일단은 끊는 게 좋겠죠.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요. 네. 그렇게 하고 네. 2월 초에인가 그 27,000원까지 할 때 팔고 네. 싶었었거든요. 네. 좀 오르려 나오라고 놔뒀더니 또 다시 22,000 뭐. 그때는 이제 전기료 인상이라는 그 말 그대로 모멘텀이 있었죠. 모멘텀은 실현이 안 되게 되면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목표치를 많이는 늘리지 않고 26,000원 선이 최대 올해 목표가로 좀 보고 있어요. 네. 한국전력이. 왜냐면 대선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물가 함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선 공약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물가 안정. 예. 그렇게 되면 전기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올해 대선 끝날 때까지. 네. 그렇게 되면 내년을 좀 멀지만 내년을 좀 기대하는 게 좋겠죠. 근데 공기업이라는 그런 특성만 가지고 그 심리적으로만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이 정도로만 정해드릴 테니까 이 점을 지키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랫동안 보유하신 종목인데 그래도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해요. 그때 네, 일단- 기아차 이런 거 소개해줬으면 그 애들 사놨으면 돈을 얼마나 먹어요. 근데 네. 아휴. 일단 올해까지 들고 계시면은 손실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2만 원대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였는데 저희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은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하이스틸 들어왔습니다. 4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시네요. 이분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네, 갑자기 목이 목이 메이네. 메이시네요. 목이 메이네요. 일단은 요건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가스관 테마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가스관이 됐다고 칠게요. 가스관이 네. 됐다고 치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스관이 됐다고 치고 얘기를 할 때, 이 가스관을 만들 건데, 이 가스관을 만들 때 이 하이스틸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갖다 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종목을 하신 분한테. 자, 테마, 말 그대로 테마죠. 네. 그냥 어떤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다든지 뉴스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연관성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안철수 연구소 마찬가지잖아요. 안철수 연구소가 거기서 몸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만약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했던 회사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준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가스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해먹기 위한 어떤 꿍꿍이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볼 때, 자, 이게 추세가 한번 살았다가 두 번째 살았다가 이렇게 죽었죠. 죽고 나서 121선 지지받고 어쨌든 추세를 안 깔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죽죠. 그리고 나서 121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121선이 이렇게 추세선으로 되고 있는데 121선 회복 못하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35,000원 요 위에 가격대, 36,000원, 7,000원 요 가격대에서 요때처럼 지지받고 한번 이렇게 튀는 흐름이 안 나오면은 요거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테마가 죽을 때 말고요. 봐요. 네. 자, 화면을 보게 되면은 테마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는 때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럴 때 차라리 접근을 하셔가지고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때 요럴 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거 매도합시다. 매도하시고 네. 실질적으로 하이스틸이라는 이 종목이, 그리고 대동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강 종목 많은데 그 종목 때 실질적으로 가스 테마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튈 때 분명히 이런 눌림목 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매수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테마가 형성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보기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당장 튄다고 해도.
그래서 이건 차라리 매도를 하셔가지고 네. 테마 형성되고 이렇게 대선 테마처럼 튀어오를 때 그때 차라리 재매수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이스틸 100%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카프로가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0144번님이신데요. 카프로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27,100원인데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카프로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카프로는 그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는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 일단 나일론의 그 원재료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주가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가장 큰 원인이냐면 고유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유에서 이제 정제연에서 나오는 벤젠이 원료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 부담이 되면서 약간의 영업이익폭이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감소 추세에 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워낙 그 이제 최근 3년 동안 평균 네. 성장률이 한 30% 정도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3년 평균 뭐 30% 이상 성장한 기업 뭐 이런 얘기들을 좋은 기업으로 꼽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업체 전방의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 회사도 재고가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인해서 지금 매출 추이, 그러니까 상승폭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프로가 2011년 물론 한 겨울철 돼서 좀 이렇게 감소폭으로 돌아섰지만 그 이전까지 좀 상승세를 크게 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 쪽입니다. 그쪽이 이제 나일론을 많이 쓰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도어 업체들이 분명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노스페이스로 시작해서 많은 아웃도어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또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시장이 또 변하다 보니까 마진성도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카프로가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가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감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업이익 개선세는 역시나 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예상 EPS는 물론 예상입니다만 한 3,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25% 정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 수급상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더 좀 악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약간은 그 충격을 좀 이렇게 방어하는 측면에서 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다른 종목보다 좀 길죠. 18,500원인데 일단 하반기 들어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네.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고 나일론 분야에 대해서 역시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점들 말씀드리겠고 일단 3,0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9배 정도 수준의 그 부분이 고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27,000원 선을 단기적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이 점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겠네요. 카프로 두 번째로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왔네요. 56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대모비스 3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정태근 전문가님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투자증권에서 현대차 쪽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 주장하던데요. 왜죠? 라고 무슨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왠가요? 그건 제 입장이 아니라서 네, 그렇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네, 개인적인 입장과 다르기 예, 예. 때문에. 일단은 핑계 아닌 핑계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 그럴까요? 일단 그런 그 리포트라든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증권사에는 뭐 부서가 상당히 많죠. 저 같은 경우 영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라 하더라도 뭐 저도 그 솔직히 증권사 지점하고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라고 잘 아실 거예요. 증권사 본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리포트를 쓰는데 네.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분들 의견이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지점에서는 어떤 그 매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매도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종목을 볼 때 참고할 만한 어떤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태근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차라리 제가 보기엔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 기아차가 솔직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네. 주가 꺾이니까 그렇게 지금 주가 꺾이니까 그 사람들이 말했던 현대차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본다면은 부품주는 어차피 나중에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는 상당히 잘 갔어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못 갔죠. 왜 현대 기아차 가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여기 실적이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못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못 나온 게 아닌데
기관들이 그만큼 땡기기 위해서 어떤 유동성이랄까 자금 자체가 현대차 기아차만 올릴 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못 올리는 겁니다. 시종의 어떤 유동성이 그만큼 지금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면은 현대모비스까지 같이 올렸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만 올려도 버겁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는 좀 도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현대모비스는 다른 이유가 제가 보기엔 절대 없어요. 그 펀드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일단 자금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만큼 올릴 만큼의 어떤 자금이 여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30만 원에 30%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 올라갈 때는 현대차 기아차만큼 못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현대차 기아차 빠지니까 요 종목이 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이게 바닥이 지금 현재 27만 원이죠. 27만 원이고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기관들 지금 현재 내다 팔죠. 완전히 그냥 내다 꽂죠. 지금 며칠째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일째네요. 1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도 매도하죠. 그럼 요거는 딴 거 다 떠나서 딴 거 다 제끼고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수급만 받으시면 안 좋죠. 수급만 받아 안 좋죠. 굳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던진 종목 지금 개인들이 받아가죠. 그러면은 굳이 요 종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어쨌든 지금 30만 원에서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가 일단은 27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기왕 뭐 10% 손실한 거 12% 손실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27만 원까지 기다려보고 외국인 기관 수급 호전 안 되면요. 그땐 그냥 팝시다. 팔고요. 어쨌든 요 가격대는 지금 현재 호남 소유가 30만 원대가 중기적인 어떤 그 지지가 아니었죠. 근데 깨졌죠.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27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27만 원 깰 때 그때 매도를 하셔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은 리스크 차원에서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모비스 쪽 기다려 보셨다간 27만 원이 깨어진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가 들어왔네요. 7646번님의 종목인데 매수하시는 가격이 14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이 5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금호석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딱 뭐 금호석유도 네. 이제 화학업종의 예. 일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가격하고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 부담이 됐고, 사실상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은 있었지만 조금 약간은 차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예상치를 말 그대로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긴축을 완화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을 실적 추정치에 넣어놨던 것이 그 이전에 약간 어떻게 보면 화학주들이 거품이 좀 일었었던 측면이고 지금은 그런 거품들이 좀 해소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3개 정도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LG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호남석유 그리고 금호석유가 있는데 LG화학과 호남석유 금호석유는 틀립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론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3개의 종목이.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금호석유와 그리고 호남석유는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익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인데 LG화학은 오히려 적자가 아니고 수익폭이 낮아졌죠. 그게 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고,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고, 화학주들은 사실상 너무 고유가로 가게 되면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고유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고무라든지 이런 파생 가격들도 다 나오는 건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2분기는 굉장히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추가적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악재가 모든 것이 터졌을 때 바닥 구간을 형성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근데 문제는 2분기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2분기 지금 한 2달 예. 정도 남았죠. 그래서 네. 굉장히 지루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보유를 해볼 만한, 보유하고 또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측면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수급상으로 완전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공매도 물량들도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익은 개선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금호석유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사실상 지지선 거의 안 보이죠. 지금 뭐 차트 보이시게 되면 거의 뭐 2011년 초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 선을 손절가로 좀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네. 14만 3천 원 선 정도 되는데,
일단 올해 2분기 바닥 다지는 거 보면서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된다는 가정입니다. 가정하에 15만 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조금 불안하겠네요. 네, 지금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금호석유를 분석을 다 끝내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세트도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 의견은 사실상 못 드리겠고 네. 2분기에 바닥을 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동안에는 조금 지루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시라라는 얘기, 금호석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네. 주신 건가요? 경기도 안산입니다. 네, 안산에서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굉장히 굿은데 그래도 포트폴리오 종목은 활짝 개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요. 네, 종목들 근데 상태가 제가 좋은가 작년 봅니다. 9월달부터 해가지고 예. 매도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 팔아야 되는지를. 네, 매도가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여유가 많으신가 봐요. 어떤 종목들 그 전에 보유중에 한번 문자로 여기도 들어볼게요. 보냈더만은 친절해줘가지고 예. 이 방송을 열심히 보니까 매수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친절했나요? 전문가님이 친절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봤던 아나운서 친절하셨고 아유, 또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두 분 다 마음에 드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불려드릴게요. 네. SK이노베이션 16만 2천 원 20%. 네, 20%시라고요? 근데 그 2월 9일 날 19만 4천 원까지 갔었고 네. 2월 23일 날 19만 3,500원 갔는데 네. 또 4월 6일 날은 16만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팔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비중이 그리고- 20%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네, 들어서요. 네, 20%요. SK이노베이션 20% 주고 다른 종목은요? 기아 6만 6천 원 20%요. 66,000원에 비중이 20% 기아차시고요. 한 종목 더 네. 있으신가요? 현대유아 13만 1천 원 20%요. 네, 현대위아까지 13만 2천원, 비중이 20%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삼성전자, 호남석이 갖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세 종목만-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네. 전에 19만 4천 원 갔을 때도 뭐 21만 원까지 보고 원래 매도를 못 하다가 예. 또 떨어졌는데 네. 좀 지금 얼마나 기아나 현대이아도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일단 투자 성향상 잘 종목을 고르시긴 하는데 적절한 매도 모르겠는데 시기 방송을 잘 굉장히 보니까 잘 골라요. 예, 잘 고르시는 것 같은데 적절한 네. 매도 시기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네. 포트 정리해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시고요. 보유하신 비중이 20%, 비중 그리고 가격은 16만 2천 원이고요. 그리고 네. 기아차는 6만 6천 원, 그리고 비중이 20%, 현대위아 13만 2천 원의 비중이 20%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현금들로 40% 보유 중이시고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다 수익 중이세요. 여유는 있으신데 언제쯤 파는 게 가장 잘 팔았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당히 지금 전화를 주신 분처럼 전 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어떤 매수가 이런 거 보니까 네. 굳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팔 줄을 몰라가지고 작년에 제가 9월달부터 주식을 했어요. 네. 9월달 지절한 거 편지 받는데 보니까 주식이 너무 엉망이더라고. 네. 그게 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네. 보니까 기아차 같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저보다 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같이 매매를 하셨다 쳐도. 아 그러세요? 예. 그거 뭐 보세요. 기아차 같은 경우 일단 말 나온 게 기아차부터 먼저 볼게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요게 가격대가 네. 지금 보자. 최근에 샀다 그래도 2월달 그리고 1월달 뭐 2월달 12월 1월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요 네, 그렇죠. 가격대잖아. 6만 5천 가격대 위에잖아요. 네네. 근데 요 가격대가 일단 누구나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면서도 사기가 힘들어요. 아, 그게 힘들다 보니까 올라가면 좀만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다가 나중에 사는 게 꼭 가격대가 8만 원이 되버려요. 그게 네. 보통 그렇게 하셔갖고 의뢰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전화 주신 분께서는 틀리잖아요. 그 어쨌든 네. 뭐 6만 5천에 지지받을 거라 그런 생각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요 가격대 사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어쨌든 잘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의뢰를 하시니까 제가 네. 더 의아스러워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매도를 좀 알고 네.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급하신 이거는 딴 게 없고요. 이게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하도 사고 팔고 내려온 거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 예. 그게 자꾸 불안해갖고 SK이노베이션도 뭐 19만 4천 원 갖고 또 떨어져갖고 본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저는 요거는- 회사를 보고 장기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네, 예. 좀 불안합니다. 일단은 네. 그 장기로 보신다면은 갖고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일단 네, 단기적으로 조금 그 주가가 흔들리니까 요거 좀 팔았다가 다시 살까 그런 기분 드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뭐 6만 5천, 6만 6천 원에 사신 것처럼 사실 때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잘 올라가주면은 기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잘 듣다가 조정이 중간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그 수익률 까먹으면서 기분 나쁘고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네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석인데 요게 지금 8만 원은 돌파를 못 하죠, 지금. 예, 못 가고 있어요. 예, 8만 못 원. 가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4월 달부터 이게 저항이에요. 그럼 이거를 단기간에 뚫기는 좀 힘들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에 이게 올해 3월 달 저항이었으면은 당연히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기다렸죠. 2011년 4월 달에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그때 8만 원 넘어갈 때. 네네. 그분들 물량을 지금 이제 소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적 잘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겁나는 건 실적 나오고 나서 꺾일까봐 저도 그게 좀 겁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딴 거 뭐 펀더멘탈이고 업황이고 뭐 수급 다 그냥 빼고 요거는 지금 차트 보면은 아시다시피 21선 지지 받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네네. 지금 이제 8만 원에서 조금은 그 고점이 낮아지죠.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21선 접근을 하겠죠. 네. 요거 지켜주면은 일단은 갖고 가시고요. 네네. 그게 안 되면 일단 팔았다가 차라리 네. 8만 원 돌파할 때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그 장기로 보신다면 그냥 지금 흔들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펀드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네네. 사갔다가 팔았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20만 원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 주면 20만 원, 21선 지켜주면서 반등을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주면서 8만 원 돌파하면은 뭐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네. 아니라 21선까지 내려왔는데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단계적으로 꺾이면은 수익 실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현대 위아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지금 현재 그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대차가 많이 빠지죠. 네네.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차트를 조금 땡겨 보면 이게 기아차랑 좀 비슷해요. 지금 요렇게 땡겨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월 20일 날 주가랑 지금 이제 비슷하거든 기아차가. 네. 근데 현대차가 좀 그 뒤에 오늘 밀려버렸죠. 그럼 네. 현대차가 밀리면 기아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중요한 얘기 빠뜨릴 뻔했네요. 네. 야, 그리고 현대위아 네. 요거는 당연히 요건 솔직히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요거는 지금 전고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윗꼬리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 있죠. 윗꼬리 네. 음봉 조심하라고. 네. 항상 윗꼬리 다니는 음봉 이거 조심하라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일 연속 이렇게 그 음봉 계속 만들죠. 근데 네, 중요한 네. 건 요게 요런 음봉 나오더라도 바로 양봉 나오면서 추세 올려버리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3일 동안 조정 받는다고 해서 이게 꺾인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일 정도 조정 받지만 내일 쪽에서 이게 양봉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차트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가격대를 제가 짚어드린 것보다는 제가 요거 있죠. 윗꼬리 달린 음봉 네. 네. 요거 나올 때까지 일단 한번 가져가본 쪽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추세가 좋은 종목을 미래 지레짐작해갖고 파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추세를 믿고 한번 가져가 보시되 제가 방금 네네. 말씀드렸듯이 윗꼬리 음봉 나올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요런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의뢰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일단은 한번 추세를 아직까지 추세를 한번 믿어보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노베이션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예,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만약에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항상 22만 원, 21만 원 말씀드리는 게 요게 네. 작년 8월 달에 그 미국 시중등급 그것 때문에 시장 때문에 어쨌든 빠진 거죠.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시장 때문에 급락하기 전에 어떤 그 주가를 회복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작년 8월 때 2200포인트까지 현재 못 올라갔죠, 아직.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연속 소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지금 중국 얘기도 있고 뭐 실적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지금 현재 못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시장이 고지고대로 그냥 2250포인트까지 그냥 그대로 올라갔으면 제가 보기엔 21만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네네. 거기서 고민한 게 당연히 맞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이고 그 가격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만큼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양해 얘기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네. 중국 양해에서 어떤 부양치가 안 나오면서 같이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 한 15만 원에서 한 14만 원 요 전후 가격 다시 한번 주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네.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셨거든요. 네. 아니 10월 달에 네. 뭐 19만 3천 원, 4천 원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못 팔았거든 매도를요. 그쵸. 그게 19만까지 올라갔던 게 그거잖아요. 중국 양해 네. 때문에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올 것이다. 네. 네. 근데 실적은 안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중국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차트 패턴이거든요. 지금 N자형은 꺾이잖아요. 61선 네네. 저항받고 지금 N자형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급이 그만큼 아직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네네. 14만 원, 15만 원 그 가격대에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방송 들으면 제가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네. 네. 속이 이 방송 받고 제가 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속이 감사합니다. 시원하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도 기분 좋게 받아봤습니다. 2756번님께서요. 셀트리온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2,0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수익 중이실 텐데 혹시 32,000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셀트리온 보내주신 분 매수하신 가격이 22,000원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자 단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삼성물산 낙폭이 한 4% 되다 보니까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세 분이나 보내주셨는데 이어서 삼성물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5878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삼성물산 7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급락하는데 무슨 악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226번님께서는요. 7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 해외 수주가 주춤하던데요.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하시고요. 그리고 7611번님께서는 73,900원 매수, 비중은 50%. 손절가, 목표가, 중장기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 일단 4% 쭉 밀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많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삼성물산이 네. 지금 유독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목표 주가에 거의 다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네. 목표치 다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탄력 둔화가 되면서 일단 내려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삼성물산이 해외에서 그 건설 부분에 있어서 수주하는 물량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고 네. 그다음에 건설주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위태로운 건 뭐냐면 국내 이제 주택 경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LTV라고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때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60%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매 시장에서 만약에 옛날 매물들을 경매 시장에 내놓게 됐을 때 오히려 은행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보유한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께서 네. 오히려 손해를 보고 굉장히 크게 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은행도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얘기도 되겠고요. 지금 주택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바로 LTV 비율이 60%인데 경매 시장에서 그거보다 낮게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삼성물산은 사실상 해외 수주로 올랐다기보다는 자원 개발로 네. 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큰 문제고 설령 해외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건설업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데 네. 다들 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동이죠. 근데 중동에 건설 공사 발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건설 업체들이 거기 갔을 때
말 그대로 입찰가를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성이 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입찰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수주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래야 또 수주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주들은 그렇게 뭐 수익성 개선될 만한 그런 조짐들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전 저점, 그러니까 지지선 부근 한 72,500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지금 물량들 나오는 추세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 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2,5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 대응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 76,000원 선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워낙에 매도 여력이 세서 지금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올해 실적 부분, 가치 부분 대부분 반영이 됐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2,500원 손절 대응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CJ ENM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CJ ENM 36,600원이고 비중이 10%. 언제 매도해야 하나요?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네, 일단은 가격대 한번 보고 진단 좀 하도록 할게요. 자, 36,600원에 비중 10%. 일단은 비중하고 다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사업적인 내용, 뭐 펀더멘탈, 뭐 실적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이건 대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예를 두고 싶은 종목은 웅신에너지예요. 네. 웅신에너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요거는 한번 차트를 이렇게 늘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차트를 좀 당겨가지고 보면은, 자, 이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전에 추세대 있는 가격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보이죠. 지금 현재 14,000원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14,000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지받고 나서 요 자리를, CJ ENM 최근의 흐름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14,000원 회복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 나오죠. 자, 요거 잘 기억하고 CJ ENM 볼게요. 자, CJ ENM이죠. 3만원 현재 지지 못하고 지금 이탈하고 나니까 하락 나오죠. 웅진에너지처럼 급락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 3만원짜리 못 지켰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회복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웅진에너지 예를 들면서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네. 재매수 조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2756번님께서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라고 문자 추가로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가격대가 맞겠네요. 22,000원 평균 단가고요. 비중은 50%. 셀트리온 제약 어떻습니까? 바이오주 하면 또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맡은 섹터가 이제 바이오 제약이었는데, 이제 바이오랑 제약 섹터 만드는데, 사실 이 부분이 IT보다 더 첨단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민감한 사회적 변화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 제약이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유통사격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도 50%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마진성이 상당히 높은데, 셀트리온 제약은 유통사다 보니까 한 1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13%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 전망들을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 아직까지 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특허가 이건 보통 이제 특허가 만료된 제품들,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복제약품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원료 의약품 지금 제약업계들 전부 다 가격 내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제약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도 지금 저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영업 마진율은 더욱더 낮아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가 상태도 고평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셀트리온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 조금 하다가 또 내려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본 견해로는 그렇게 바이오시밀러도 아직까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가셔야 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우선 하락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18,0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까지 봐드렸고요.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CJ ENM 보내주신 분 0810번님께 3만 원까지 반등 주면 매도하시라라고 말씀 전해드리라고 하십니다. CJ ENM 봐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 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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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5880번님께서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기분 좋게 보내주셨네요. 항상 열심히 보시는 모든 분들 큰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